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월한 항공기들을 제작해왔던 로키드 마틴의 최정예 팀 스컹크웍스가 최근 창립 80주년을 맞아 자사의 SNS에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 6세대 전투기 NGAD의 형상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로키드 마틴 측에서는 NGAD의 시제기가 개발 중이며 이는 기존의 전투기들과 전혀 다른 형상을 보여줄 것이라 합니다. 공개된 NGAD의 실루엣을 보면 날렵해진 B-21 폭격기 같기도 한 가오리 전익기 형상과 전투기 형상이 합쳐진 듯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수평꼬리 날개는 없고 VHF 밴드 대역의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수직꼬리 날개의 존재 여부는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 NGAD는 X, S, L밴드 레이더를 통합해 360도 전 방향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다채널 탐지 센서들과 레이더는 물론 모든 전파 영역과 적외선, 가시광선에서도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스텔스 기술, 인공지능형 전자체계의 레이저 무기 등 F-21을 압도하는 진일보적인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이 NGAD를 위해 경쟁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실제 NGAD의 임무 장비를 탑재한 시제기 체계 개발 및 제작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28년까지는 NGAD의 양산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28일 체르카시에서 러시아군이 전술 핵폭탄을 사용한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이 어찌나 어마어마한지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엄청난 빛이 사그라들 줄을 모르는데요. 러시아가 개발한 화력 증강형 항공 열압력 폭탄, 줄여서 ATBIP는 항공폭탄 형태의 열압력 폭탄이며 현존하는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강력한 TNT 44톤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일명 모든 폭탄의 어머니 GBU-43B 모압이 TNT 11톤급의 위력을 지녔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러시아의 ATBIP는 단순 비교로 그 4배의 화력을 가진 셈인데요. 이 때문에 ATBIP는 모든 폭탄의 아버지 포압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포압은 열압력 폭탄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중이나 우주 공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폭발 반경으로 볼 때 포압은 모압보다 50% 더 넓은 범위의 모든 적 목표물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2017년 9월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 편을 들어 개입하며 IS의 근거지를 공습할 때 이 포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61년 소련의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에서 낙하산을 달고 있는 심상치 않은 폭탄이 투하됩니다. 엄청난 빛 에너지에 실명하지 않도록 조종사는 고글을 쓰고 급히 위험지역을 빠져나오는데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인류 역사상 실제 터뜨렸던 모든 폭탄 중 가장 강력한 위력의 원자폭탄 차르 bomba가 폭발하며 눈앞을 온통 빛으로 뒤덮는데요. 50메가톤 위력에 달하는 이 원자폭탄이 고도 4.2km에서 폭발하면서 실체파 규모 5.25의 지진이 발생했고 1.4초간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전체의 합과 같은 양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폭발의 화구는 4.2km 떨어진 지상에 닿을 정도로 컸고 위로는 해발 1만 미터 높이까지 도달했는데요. 폭발로 발생한 버섯구름은 높이 67km, 폭이 30에서 40km에 달했고 100km 바깥에서도 사람들이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폭발 장소로부터 900km 떨어진 핀란드의 건물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으며 충격파는 무려 700km 떨어진 곳까지도 감지될 정도였는데요. 폭탄에 의한 지진파는 지구를 무려 3바퀴나 돌았습니다.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소도시 하나를 잿더미로 만든다면 차르 bomba는 광역권 자체를 말 그대로 삭제시켜버리는 위력이었습니다. 미국의 항공폭격 실험장에 폭탄이 떨어지더니 기상에 부딪히기 직전 수도 없이 많은 자탄으로 분리되어 광범위한 지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남깁니다. 미 공군의 A-10 썬더볼트2 공격기가 적의 기갑 차량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확산탄을 투하한 것인데요. 미국이 무차별적인 살상력을 가진 155mm 포탄 기반의 확산탄 1000발을 우크라이나에 공략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떠나 이 무기가 대량으로 지원되면 현재 탄약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한 전세를 이끌어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예정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의 공세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만 최소 11만 발 이상의 155mm 고폭탄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생산량 모두를 합쳐도 한 달에 6만 5천 발이 한계인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미국과 나토는 이 생산량을 10만 7천 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포탄 생산 공장들이 운용될 때까지는 18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살상력이 엄청난 집속탄을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미군은 현재 DPICM 460만 발을 155mm 포탄 형태로 보유 중인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래도 앞으로 1년 이상은 확산탄이 계속해서 제공될 듯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반 선박과 이스라엘 해군 사르6급 초계함 중 최신의 함정 오즈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아이언돔의 해상형 버전인 네이발 실드돔의 발사 시험을 진행합니다. 목표물은 적이 발사한 다연장 로켓인데요. 야간에 사격이 이루어졌지만 발사된 미사일이 정확히 비행 중인 적의 로켓을 명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 2017년 11월에도 이스라엘은 1200톤급 호위함인 라하브함에서 아이언돔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해상에서 접근하는 여러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전투함들에 탑재될 아이언돔 해상 요격
체계 덕분에 이스라엘 전력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북부 해상 가스전을 지키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이 해상 유전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로켓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영 방산업체인 엘타 시스템즈는 아디르 레이더가 아이언돔 체계 지원 역량을 입증함에 따라 이 레이더를 단거리 가삼 로켓 같은 낮은 수준의 위협을 넘어 러시아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P-800 야운트 같은 강력한 위협마저 막아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미국 뉴멕시코주 맥그리고르 레인지 컴플렉스 사격장에서 미 육군이 패트리어트 팩2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이라크의 스커드 탄도 미사일을 다수 요격했고 이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요. 최신형인 패트리어트 3 MSE는 기존 패트리어트 팩3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고도 30km에서 40km, 90km 범위 내의 정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절대 요격 불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던 KH-47M2 킨잘 ALBM을 6발 이상 격추시키면서 다시 한번 뛰어난 방공 성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3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공군이 하루에만 밀8 헬기 2대, 소위 34 전폭기 1대, 소위 35 전투기 1대를 격추당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 북부 파브라데 훈련장에 전진 배치된 미 육군 5군단과 나토군의 아이언울프 22 훈련이 실시되는 모습입니다. 장갑차들이 아군의 강력한 화력 지원을 받으며 진격하고 있는데요. 정지한 장갑차에서 내린 나토군들이 장갑차 주변에 전개되어 병기관총을 사격하며 제병 협동 작전을 실시합니다. 보병들은 아군의 엄호를 받으며 진격하고 나뭇가지와 위장막을 둘러싼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미 육군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이동합니다. 위장한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적진을 주의 깊게 살피며 엄호하는 동안 다른 전차 부대들이 초월 기동을 실시하는 모습이 매우 익숙해 보이는데요. 리투아니아는 칠러 국가이면서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의 발판이기도 했던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북쪽에서 매우 근접해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유사시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한 만큼 이 같은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항상 중요할 듯합니다. 지난해인 2022년 10월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을 크게 위협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연합군도 강력한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캄캄한 밤 M14 하이마스 발사 차량에 탑재된 캐니스터를 통해 우리군의 에이테킴스 2발과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2발, 도함 4발의 미사일이 가상의 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현시 효과로 작용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훈련과 정밀 폭격 훈련도 함께 감행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저지르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할 경우 언제든 원점을 타격해 저지하거나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은 전체 중량 1670kg에 610mm 구경, 길이 4m에 달하는 거대하고 무거운 탄도 미사일로 속도가 빠르고 300km 범위 내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데요. 한국군이 보유한 에이테킴스 블록 4A의 경우 북으로는 평양을 넘어 북한 중부지방 전체를 타격할 수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마도로 지나 후쿠오카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 1포병 여단과 주한미군의 210 야전 포병 여단이 한미연합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입니다. 발사 명령에 따라 각 한 대씩의 M270 MLRS가 적 목표물을 향해 정밀 타격을 실시하는데요. 한때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될 만큼 강력했던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크게 몰락시킨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2023년 7월 당시 러시아군의 포병들을 초토화시키는데 맹활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유인해 포격으로 처리하는 영리한 전술로 러시아군을 크게 위축시켰는데요. 이 대포병 사격에 동원되었던 M14 하이마스보다 2배의 화력을 보유한 궤도형 다연장 로켓이 바로 M270 MLRS입니다. M270 MLRS는 하만에 12발의 227mm 로켓을 투사하거나 2발의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2대 M270 MLRS가 모이면 한 번의 동시 사격만으로 적 한 개 포대를 파괴하는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GMLRS 플러스 로켓을 발사할 경우 MLRS는 실질적으로 120km 범위 내에 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고 에이테킴스 전술탄도 미사일로는 버전에 따라 165km에서 300km 범위 내의 목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